네, 오늘 미디어 프로파일링은 아무래도 언론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이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부터 동남아 순방을 시작하는데 대통령실이 MBC 기자들은 전용기에 탑승할 수 없다,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윤청현 위원장님, 대통령 전용기 취재진 탑승 배제 사례가 또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제가 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예. 근자에 들어서 뭐 이런 일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조금 전에 저랑 인터뷰한 송은석 의원님이라든지 국내임 이제 의원님들이 과거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 언론에 대한 그 배제 조치가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뭐 소위 말한 데모 사건도 있었고 네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는 1시간 전에 방북 기자단에서 조선일보 탈북자 출신 기자를 배제시킨 사례들도 있었다라는 네네네. 말씀 주셨는데 뭐 그 유사한 사례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 근데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 건 예. 설사 민주당 집권 시절에 그 언론 자유에 대한 제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면 네. 그러면 그걸 비판하면서 집권한 국민의힘은 그래도 되는 겁니까? 아, 네. 그러니까 늘 그 뭐 입만 열면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뭐 비판하고 특히 언론 노조도 그 민주당 정부 시절에 네. 그 언론중재법 제정 과정에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민주당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을 때 그러셨죠. 자기들이 언론 자유 지키겠다고 뭐 국회에서 뭐 시위하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럼 언론중재법 개정 자체는 문제가 있고 자기들이 취하는 이런 취재 제한 조치는 괜찮다는 이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로 네. 어떻게 이 문제를 해명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위원장님 오늘 긴급 기자회견에서 네. 전용기가 대통령 부부 자가용인가라는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취지인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아니 이게 그 말 그대로 네. 이 대통령 전용기가 무슨 자가용 비행기 같으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타라고 그러고 내리라고 그러고 할 수 있겠죠. 자가용이라면. 근데 이거는 대통령 전용기는 100%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공간입니다. 네. 그 공적 공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적인 인물인 대통령의 행위와 말을 취재하고 그것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또 그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취재하는 것은 공적 인물에 대한 언론의 공적 감시 기능의 핵심입니다. 네. 이거를 못하게 특정한 언론을 표적처럼 지목을 해서 배제시키는 것은 명백한 언론 통제고요. 언론 탄압이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네. 언론 자유라는 헌법 가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봅니다. 네. 언론 전문 학자이신 최진봉 교수님은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비슷한데요. 윤창희 위원장 말씀하신 내용하고 기본적으로 언론의 자유가 침해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면 정치 권력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보인 언론사라고 해서 저 대통령이 전용기에 태우고 말고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전용기는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고요. 네. 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언론사가 취재할 수 있는 권한은 국민의 알 권리를 대신해서 당연히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특정 언론사는 배제하고 포함시키고 이럴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한테 부여했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네. 지금 본인이 만약 대통령이 자가용 비행기가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상 네.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는 이해가 안 되고요. 네. 말씀하신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세 가지 다 이 말씀을 드려보면 네. 김대중 전 대통령 때는 중앙일보가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남북 정상회담 있고 난 다음에 노동당 규약을 바꾸기로 했다. 뭐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가짜 뉴스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네. 김대중 정부에서 그 중앙일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청와대 출입을 막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그 당시에는 사실 출입처 안에서 앉아서 취재하는 것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했고 모든 언론사들이 다 보도 자료나 아니면 정부에서 발표하는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고 그래서 기자실을 폐쇄한 거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세 번째가 뭐였죠 그때 하나 더. 그 방북 기자단에서 조선일보에 김 기자, 조선일보 김 기자 그거는 네. 풀단에 들어가 있었어요. 네. 그 기자가 취재를 못하게 한 게 아니고 풀 기자단에 탈북 기자가 들어가 있어서 네.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 풀 기자단만 바꿔달라 다른 기자로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래서 안 받아들인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사안들 같은 경우에는요. 예컨대 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도 풀 기자단이나 아니면 그 출입 기자단에서 일정 부분 어떤 언론사를 배제해가지고 얼마 동안 출입 못하게 하는 경우는 있었어요. 왕왕. 네. 그런데 지금 그 외교 순방을 가는데 그 전용기에 탑승을 못하게 하는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아하. 뭐 제가 뭐 틀릴 수는 있습니다만 네. 제 기억으로는 없고요. 네. 이거는 결국은 취재 자체를 원천으로 봉쇄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태도는 정말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되고 취재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대신해서
정부나 아니면 세금이 들어가는 어떤 그 공적 기관이 제대로 업무를 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네. 그 기능을 하는 언론사에 대해서 본인들에게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취재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아하.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문희정 평론가님, 네. 대통령실에서 밝힌 사유는 두 가지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네. 국익을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용기의 탑승 여부는 취재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라서 편의 제공을 안 했을 뿐이지 언론에 대한 탄압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워딩이 그거예요. 네. 대통령 전용기 탑승은 외교 안보 이슈와 관련하여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오던 것으로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가 반복되어 온 점을 고려해서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왜곡 편파 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자, 저는 여기서 이제 이것들이 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취재 편의를 네. 과연 누가 제공하는 것인가? 이거는 저희 국민들의 입장에서 언론은 공공재예요. 네.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의 이름을 빌려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제공하는 겁니다. 세금으로. 네. 그런데 왜 이 정부가 마치 자신들이 특혜,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지. 네. 그리고 또 하나 왜곡 편파 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도대체 저는 이 이후에도 국민의힘 대변인이라든지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MBC가 그동안 반성을 할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줬는데 네. 어떤 시정 조치도 하지 않았고 반성의 기미가 없었대요. 전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저는 만약에 정말로 MBC의 보도가 문제가 있었다면 이 정부 가장 잘하는 건 뭐죠? 법적으로 네. 해결을 하시면 돼요. 그건 법적으로 해결을 하시면 될 문제지. 수사 제일 잘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문제지. 그 언론 보도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또 법 절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해결하시면 되는 거지. 이걸 네. 왜 자의적으로 그래서 전용기 안 태워줄 거야. 이거는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 윤석열 정부가 언론, 미디어 매체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저는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본인을 취재하려는 기자에 대해서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이 정부가 총체적으로 언론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다. 네, 그거에 그냥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희정 평론가님, 그 외신 한번 스크린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 사안에 대해서 외신들의 어떤 보도 어떻습니까? 자, 일단 외신들은 깊이 있는 취재 보도는 아직은 안 나와요. 왜냐하면은 외신들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빵 하고 터지면은 네. 우리나라 보도들을 인용 보도를 처음에 하거든요. 그리고 네. 이 사안이 조금 더 심각하다 싶으면 그때부터 자사 기자들 취재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체 취재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외신 기자들 우리나라에 특파원으로 들어와 있는 기자들은 네. 일단은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지금 실시간으로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거는 언론 탄압이 명백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이제 뭐 이런 경우가 있었냐라고 묻는다면 사실 전 세계에서 저희가 전용기 탑승을 거부당했어요. 또는 언론 탄압을 받고 있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국가들만 놓고 봤을 때 거의 뭐 민주국가들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국가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싸웠던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용기에 안 태워주고 이런 일은 없었죠. 공개적으로 막 기자를 질타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봤잖아요. 그건 있었죠. 예, 백악관에서. 예. 사실은 파이팅을 했죠. 싸웠죠. 싸웠죠. 1대1로. 예. 예. 그러니까 기자도 소리를 지르고 대통령도 소리를 지르고 예. 그리고 나서 뒤끝이 없었잖아요. 네. 예. 아니 뒤끝이 많았습니다. 아, 지금 많았습니까? 네. 아니, 트럼프는 실제로 그 CNN 출입 기자 백악관 출입증을 박탈해 버렸어요. 아, 예, 그래서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예. CNN이 소송을 했고 네. 네네. 그 과정에서 미국 내에 CNN과 정반대 위치에 있는 폭스뉴스를 포함해서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이거는 미국의 헌법 정신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언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 그래서 전부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그 소송에서 예. 이겼어요. CNN이. 네. 그래서 백악관 출입증이 이제 다시 나오게 된 다시 거죠. 나오게. 예. 네. 근데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뒤끝은 있었죠. 그 퇴임 후에도 사실은 CNN을 상대로 수천억 원대의 소송을 네. 얼마 전에 제기를 네, 했거든요. 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뒤끝이 없었다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행위는 전용기에 못하게 하진 않았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좀 점스럽고 촌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문희정 평론가님께서 이게 국민 세금 문제 얘기하셨는데 전용기 관련해서 예. 정확하게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국민 세금으로 전용기 타는 건 대통령과 관료들이에요. 네. 언론사들은 비행기 탈 때 비행기 값, 표값, 아. 그 숙박에 들어가는 비용 각사가 전부 다 계산합니다. 네. 그러니까 특별히 취재 편의를 제공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명백한 왜곡이고요. 네. 취재 편의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전용기라는 공적 공간에 대한 기자들의 접근권, 네. 대통령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건 헌법적 기본 권리라는 겁니다.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을 반영하는 기본권 보장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거를 특정 언론사를 겨냥해서 차단하고 제한했기 때문에 반헌법적이라고 저희가 비판을 하는 겁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네. 앞서 문희정 평론가께서 이제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 트럼프도 이러진 않았다. 그런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주로 취재 활동하는 프리랜서 영국 출신 기자죠. 저하고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라파엘 라시드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의 왜곡 편파 보도 방지 대책은 북한과 똑같네요.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던데 어떻습니까? 우리 언론에서 보자면 외신 기자들의 이러한 표현들이 좀 수치스러울 것 같습니다. 당연히 부끄러운 일이죠. 네.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이미지 또는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세계 경제 그런 이미지가 다 망가지는 거죠. 네. 아니 대통령은 밖에 나가기만 하면 자유를 그렇게 외쳐대시면서 유엔 연설에서 자유를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그 언론의 자유는 대체 어디 간 겁니까? 아니 MBC가 보도하고 난 후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던 그 상황들을 보면 언론 자유를 과연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 지수가 떨어지게 되면 또는 외국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이런 소위 그 언론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국가 이미지의 추락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가 추락하면 경제도 영향을 받고요. 예. 수출에도 영향을 받고요. 우리가 국제 외교 활동을 하는데 큰 영향을 받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언론 자유도 그렇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도 그렇고 이런 민주주의나 자유에서 많은 노력들을 했고 그 노력으로 쌓아온 이 이미지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외국에서 볼 때는 정말 잘못된 행동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이런 나라가 과연 선진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윤창현 위원장님께서 소속해 네. 계신 언론 노조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언론 단체들이 긴급 공동 성명을 내놨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앞서 설명드린 그런 내용을 담았고요. 네. 결론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조치를 빨리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아까 반헌법적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 자유의 기본 정신을 깨트린 부분 또 네. 그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바탕이라는 점들을 흐트러뜨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조치들을 실행에 옮기도록 한 네. 대통령 참모들, 책임자들 전원 파면해야 한다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네. 긴급 그런 그 공동 성명 이후에 언론 단체 또 언론사들 또 기자들의 어떤 행동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부 그렇습니다. 언론사는 자진해서 대통령 전용기 탑승 거부 결정을 하기도 했다면서요. 그 한겨레 신문이 지금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요. 네.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은 입장문을 내고 네.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조치다. 그러니까 철회해라라는 입장문. 이 조치가 향후에 다른 언론사들을 향하고 있다는 우려 등을 담아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체적인 탑승 거부까지 가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저희가 취재 제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탑승 거부를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적 공간에 대한 공적 인물에 대한 기자들의 접근권, 취재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형국이 돼서 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취재하고 견제해서 MBC의 이 취재 제한 조치를 거꾸로 무력화시키는 네. 그런 방식이 더 유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에 저희가 긴급히 성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4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가 네. 저희 성명을 보고 우리도 올려달라 해서 추가로 4개 단체들이 더 들어왔습니다. 네. PD연합회, 기술인 협회, 또 거기에다 사진기자협회까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언론 단체들이 다 이름을 올렸고요. 네. 특히 저녁에 제가 들어오면서 확인하니까 한국방송신문편집인협회라고 예. 대한민국 대부분 언론사, 종편을 포함한 대부분 언론사의 편집 책임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높은 분들이잖아요. 네, 예. 여기서 이 취재 제한 조치를 철회하라는 성명이 나왔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미 한국 사회에서도 이게 진보 보수의 진영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민주적 기본 질서에 관한 문제라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경향신문도 전용기 탑승 보이콧을 그렇군요. 했다라는 소식이 네. 들어왔는데요. 네. 근데 이제 윤창현 위원장님 말씀처럼 최 교수님 조금 딜레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론의 자유라는 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더 탑승해서 더 적극적으로 취재하는 게 맞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는 사실은 이제 딜레마긴 해요. 근데 이런 부분 있잖아요. 보이콧을 하는 이유는 압박을 하려는 의도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한겨레든 경향이든 그런 언론사들이 보이콧을 하는 것은 네. 언론사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왜냐하면 언론사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 돼요. 윤창현 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모든 언론단체들이 한 목소리를 내잖아요. 그래야 대통령실에서 좀 압박을 받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언론단체들 일부는 또 거기에 동의해서 그냥 가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게 힘이 분산이 되다 보면 대통령실이 그럼 우리 좋아하는 사람만 데리고 갈 거야 이렇게 해서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보이콧이 갖고 있는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그게 그 대통령실의 압박을 받을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언론 단체들이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것을 국민 여론도 그렇고 아니면 대통령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아마 보이콧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앞서 이제 송원석 국민의힘 의원께서는 MBC가 그동안 뭐 편파 왜곡 그 방송을 이어왔기 때문에 이건 필요한 조치다라는 말씀 주셨고, 그런 이제 입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주셨어요. 윤창현 위원장님, 그 MBC의 어떤 그 잘못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MBC를 포함해서 모든 언론의 저널리즘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은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취재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의 조각들을 모아서 진실에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네. 항상 어딘가에는 구멍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헌법의 가치로서 언론 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보장하는 것은 그것이 민주적 기본 질서일 뿐만 아니라 권력의 감시와 견제라는 핵심 기능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네. 다소간의 그 허위가 있더라도 뭐 기존의 판례들도 그렇습니다만 네. 허위가 있더라도 언론 자유를 아주 광범위하게 보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 비판과 비평의 영역은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언론과 논쟁하면 되고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한국 사회에 지금 언론중재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론중재제도가 있으니까 네. 관련해서 문제 제기하고 거기서 바로 잡고 아니면 반박문을 내도 되고 합니다. 그거 언론과 논쟁을 하고 진실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정치 권력과 다투는 것과 네가 마음에 안 드니까 너는 우리 비행기 타지 마 하고 취재를 제한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네. 결을 같이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MBC에 대해서 비판적인 인식이 여기저기 있죠. 왜 없겠습니까? 예. 모든 언론사에 그런 비판적인 지점이 있는데 그것과 연결해서 그래서 우리의 취재 제한 조치는 정당하다?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오늘 모든 언론 단체들 그 또 편집인 협회까지도 강하게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이 나온 것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군사 독재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정부라고 민주적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예요, 지금. 네. 무척 이제 그 가슴 아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광고 듣고 돌아와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